영상을 하나 더 찍으면 이제 좀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년 전부터 저를 매달 10만 원씩 보낸 12명의 후원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감사하니까 이렇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뭐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어떻게 할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제가 복지재단인데 이제 문화복지 컨셉이 강하고요. 문화복지. 그래서 예술가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아주 전망이 좋은 예술가들을 선정해서 재료비도 지원을 해주고, 제가 참 재료비가 없어서 그 건축 노동을 하러 돌아다닐 때 느꼈던 건데, 그때 누가 저한테 정말 한 달에 50만 원만 지원을 해줬으면 건축 노동하는 시간을 한 달에 한 10일 정도 했다면 한 달에 5일만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50만 원만 재료비를 지원을 해주면 최소한 한 달에 10일은 그림에 몰두할 수 있겠더라고요. 많은 돈도 아니고 한 달에 50만 원. 근데 그 돈이 이제 없어서, 우리 어머니도 가난하고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없어서 우리 어머니가 한 달에 30만 원 지원해 준 적은 있어요. 화실 월세. 예. 지원해 주는데 그 이상은 못 하죠, 어머니도. 참 너무 아까운 그런,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그렸던 그림이 별로 없잖아요. 노동하느라고 진이 다 빠지거든요. 건축 노동하느라고. 힘이 빠져가지고 건축 노동하고 오면은요, 일주일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10일간 일하고 와가지고 또 일주일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회복되는데 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노동 모드에서 그림 모드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참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15일에서 20일이 날아가 버려요. 그 재료비 벌고 생활비 버느라고 건축 노동을 다니면 한 달에 20일 날아가 버려요. 그럼 나머지 10일이 남게 되고 거기서 뭔가를 조금씩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제가 작업을 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림을. 그러니까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림에서 힘든 게 보여. 그림에서. 그 육체적으로 고생했던 게 그림에서 느껴져. 제 그림에서. 그러니까 그림도 아주 경쾌하고 상쾌하게 잘 안 나오고, 그런 경험 때문에 제가 이제 재료비 지원을 선정된 젊은 작가들한테 재료비 지원을 이제 제가 이제 발기해서 만드는 복지재단에서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에 뭐 2, 3만 원 참가비만 내면은 미술 교육하고 음악 교육, 예체능 교육, 뭐 그게 무용이 됐든 뭐가 됐든 저는 이제 일자리를 창출해서 예체능 전공자들을 최저임금으로 일을 하게 월급을 주고, 또 지도를 하고, 그 밑에서 한 달에 참가비 10,000원, 30,000원만 내고서도 최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학생들을 뽑아서 가르칠 거고, 그게 창조 화력 발전소고요. 이게 예전에 제가 3, 4년, 4, 5년 전에 그 이름을 상표 등록을 했어요. 창조 화력 발전소, 창조력과 조화력을 발전하는 그런 공간, 그런 복지재단을 만들고 싶다라는 꿈으로. 그래서 창조에는 이제 예술 지원하고 벤처 창투가 들어갑니다. 창조 쪽이니까. 벤처 엔젤 투자도 하고, 조화에는 두세 가지가 들어가겠죠. 조화는 다 같이 잘 살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긴급 구호가 아마 들어갈 것 같고요. 정말 굶어 죽기 직전의 사람들을 하고, 이제 좋은 사업인데
좋은 뜻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회적 기업이거나 협동조합인데 아직은 그게 너무 좀 시대하고 안 맞다거나 너무 앞서갔다거나 뭐 또는 전반적으로 너무 불경기여서 그 좋은 뜻으로 시작한 회사가 망해갈 때 그때 이제 그 회사에 거의 무이자로 이제 이렇게 돈을 빌려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일종의 이제 조화를 향한 위한 노력일 것이고, 그러니까 창조를 위한 노력, 조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화에는 평화에 대한 노력이 들어가겠죠. 평화, 그러니까 환경운동이거나 뭐 또는 정치인 후원,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은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는 분이다. 그러면은 근데 뭐 돈이 뭐 3억이 없어서 지금 출마를 못 하고 있다. 뭐 몇천만 원이 부족하다 하면은 그런 분들 정치 후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평화와 조화를 위한 좋은 정치인을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좋은 정치인도 정치를 할 수 없는 흐름이 아직까지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는 기껏 그것을 피하는 게 정당 후원이거든요. 그래서 정의당 후원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정당 후원 가지고는 뭐랄까, 그거는 아주 뾰족한 수는 아니에요. 진짜 좋은 거는 의식이 있는 사람을 좋은 정치인을 후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의원이 되게 해주고 시장이 되게 하고 국회의원이 되게 하고 또 대통령이 되게 하고 하는 그런 후원들이 이렇게 딱 뾰족하게 이렇게 후원해주는 그런 후원들도 하나의 평화와 조화를 위한 후원이겠죠. 어찌됐건 그래서 창조의 컨셉과 조화의 컨셉으로 돈을 아주 잘 쓰는 그런 창조화력발전소를 문화복지재단 뭐 가칭이에요. 일종의 어떤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후원 회장님이 이제 6.1문 전북은행 출신 전주 리더스 클럽 회장님 하셨고 지금 카네기 전북지사 사장을 하고 계신 분인데 원래 카네기 이런 곳이요. 그 인맥이 넓은 사람들을 사장으로 앉힌 다음에 그 인맥들이 다 그 프로그램을 500만 원씩 내고 받게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인맥이 사라지면 더 이상 등록이 안 되면 사장을 또 교체해요. 그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6.1명 회장님도 점점점 인맥으로 그 카네기 그 사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이 들고 해서 이제 내년부터 그 창조화력발전소라는 이름을 복지재단이 아니라 무슨 이렇게 하나의 어떤 법인화를 일단 시키고 점점 복지재단화 할 건데 재단을 만들고 사단을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어떤 창조적 투자하고 창조에 대한 투자와 조화에 대한 투자를 조금씩 내년부터 좀 연습 삼아 일단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언젠가는 창조화력발전소라는 이제 아주 그 회사가 복지재단이 100조 정도의 재산을 제 유튜브 댓글에 쭉 영상 설명에 얘기했죠. 100조라는 선한 자금을 운영하는 그런 재단을 만들고 싶다. 이 불경기에 일종의 어떤 좀 긴급부호 또는 노아의 방주 같은 어떤 불경기에 그런 민간 차원의 그런 복지재단들이 많이 나와줘야 하거든요. 저는 이제 주로 그림을 중국의 부자나 유럽의 부자나 미국 부자들한테 제 그림을 팔아서 100% 그 재단에 그 그림값을 기부를 할 거고요. 저는 그 재료비를 후원받는 아티스트들하고 동일한 자격으로 제가 그 복지재단으로부터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매달 재료비 후원을 받을 거고 같이 동료로서 이제 그러니까 제 그림은 이미 신에게 바쳐버린 거죠. 제 그림값이 그 재단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그거는 3년 후부터 이제 제가 아직 작업실도 없으니까 화실은 일단 마련해야 되니까 2022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99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그림을 거의 다 공급해준 이후 시점이 될 거예요. 2022년 어느 시점부터는 그 현재 제 그림값 받는 계좌를 없애고 제 그림을 사는 모든 분은 복지재단 통장으로 그림값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제가 파는 그림이 제 개인 통장으로 들어오는 일 자체를 아예 안 만들 겁니다. 아예. 제가 관리 안 하는 거죠. 이미 공금이 되는 거죠. 저는 이미 제 그림을 신의 기프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제 그림을 공공자원으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제 그림 자체가. 그런 만큼 더 잘 그리고 싶죠. 더 잘 그리고 싶고. 그래서 또 그 재료비를 지원받는 예술가들이 또 저처럼 당신도 원한다면 당신이 파는 그림값의 10%에서 100% 사이로 재단에 기부를 해라. 그러면 뭐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 10%는 기부하겠죠. 11조 정도는 해주겠죠. 하지만 그걸 꼭 바라고서 이렇게 끼 있는 어떤 재능이 좋은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건 아니겠죠. 재능이 좋은 예술가, 재능이 좋은 사업가, 그러니까 사업가 또는 뭐 재능이 좋은 뭐 기술자나 과학자까지 그때 확장이 될지 모르겠는데 특허 내는 비용 정도는 도와줄 수 있겠죠. 굉장한 발명가가 있는데 특허 내고 그걸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 있다. 그럼 딱 봐서 이거는 큰 이익은 못 보더라도 이 발명품이 상품화가 되면 이것을 요긴하게 잘 써먹을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그 특허 비용하고 상품화하는 어떤 그 비용이 한 1,000만 원은 들거든요. 아무리 안 들어도. 그 시제품 제작 뭐 그래서 펀딩 많이 하잖아요. 크라우드 펀딩으로 발명품 이렇게 하는 그 외국 회사들이 있죠. 예, 그런 일도 저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정도를 제 그림들이 하게 될 거고요. 앞으로 이제 그 재단 대표가 되실 분이죠. 유길문. 근데 이 유 씨가 되게 재밌어요. 문화 유 씨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어떤 동네 이름이겠죠. 문화 유 씨고요. 길문이 길할 길자 문 문자인데 길문을 열어준다는 표현 아세요? 네. 길문을 열어준다는 표현. 그 다음에 어떤 길한 문화. 문은이라는 건 글과 그림을 다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유길문 현재 카네기 전북지사 사장님이 예전에 이제 리더스 클럽 회장을 하셨고 전주 리더스 클럽. 이 성함하고 제가 저랑 함께 이렇게 발기를 해서 만드는 문화복지재단의 대표가 되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주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분을 중심으로 모인 분들이 제 그림값을 다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재단에서 재료비를 타서 쓰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이 회장님한테 제가 댓글로 아마 이런 포부를 이미 밝혔고 그래서 댓글 단 거 한번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비슷한 그 댓글을 담겼고 뭐 시작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댓글이 25개가 달렸는데 아유 못 찾겠다. 아무튼 제가 이제 회장님한테 개인톡으로 보냈나요? 잠시만. 개인톡인지 아니면 만나서 직접 대화했는지 헷갈리네요. 아무튼 그렇게 될 거라고. 그때 회장님이 예전에 전북은행에서 이제 지점장 승진해서 이제 탈락하시고 좀 아쉬워하고 술도 좀 며칠 마시고 그러셨나 봐요. 살도 또 빠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게 한 2년 전인가요? 제가 만나뵙고 회장님한테 그랬어요. 회장님은 은행 지점장의 승진을 못했지만 향후 우리나라의 거대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운영하시게 될 거다. 그러니까 섭섭해하지 마시고 제가 제 그림을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거 그 은혜는 반드시 갚을 것이고 그것이 이미 좀 운명처럼 정해져 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술자리에서 위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도 몇 년 전이 아니라 이제 3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회장님, 2019년쯤 되면 뭔가 소식이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달 10만 원씩 후원회를 회장님이 결성을 해주고 그때 저한테 또 재료비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3년 전에. 이거는 후원금이 아니니까 맘 놓고 써라. 후원금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3년 후에 현찰 2배를 돌려주거나 3분의 1 가격으로 내 그림을 살 수 있다라는 거를 굳이 문서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 문서를 다 써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분들한테 다 보냈어요. 이렇게. 이거 증거로 가지고 계십시오. 이건 제 약속입니다. 정해서 이제 6월 달이 만기예요. 3달 후가 만기인데, 자, 지금부터 6월 달에 현찰 2배로 받으실 분, 그러니까 매달 10만 원씩 3년 했으니까 720이죠. 360에 곱하기 2 하면은 연 33.3%의 그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이니까. 3년에 100%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혹시라도 현금으로 2배를, 혹시라도 좀 자금이 필요해서 현금으로 2배를 받으실 분은 이제 2월 달에 올렸을 겁니다. 지금 2월 달이니까 제가 한 6월 전에 그 돈을 준비를 할 테니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현찰로 받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림으로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회장님한테, 아니 단톡방에는 아무도 현찰을 받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 그림에 대한 이미 기대를 갖고 있고, 그리고 매달 10만 원씩 누군가를 후원하는 사람이 720만 원이 궁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지. 그냥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10만 원씩 했는데, 나 지금 720만 원이 없어요. 현금 주세요. 이럴 사람이 어딨어요. 아무도 현금을 원하지 않아. 2배인데도. 그래서 이제 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왜 확인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거를 재료비로 먼저 쓸 거냐, 그러니까 더 비싼 재료비를 내가 살 거냐, 아니면 이분들을 돈을 갚고 나서, 재료를 일부만 사거나 좀 더 싼 재료로 앞으로 그림을 그려 나갈 거냐를 제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다 갚을 수 있을 만한, 한 30% 정도, 한 서너 명 정도는, 돈을 드릴 수 있는 그 자금이 마련이 됐단 말이에요. 2월 달에. 여러분들이 99만 원짜리 말고 그때는 막 300짜리, 500짜리, 200짜리, 120짜리 그림을 사줄 때예요. 그렇게 해서 50여 원이 샀단 말이에요, 이미. 이 화천대유 이벤트 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몇 천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월 달이 만기니까 이분들을 전원이 돈 달라고 하진 않겠죠. 전원이 돈 달라고 하면은 8천만 원이 8천만 원. 근데 그건 아니고 저는 한두 분 정도는 돈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한 1,500만 원은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문자를 보냈는데 아무도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세 그 공간을 하나 더 얻고 아무도 돈 달라고 안 하니까. 근데 이번에도 이제 또 선불도 들어오고 해서 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회장님이 직접 혹시 이 사람이 궁할 수 있다 한 사람한테 전화를 하셔서 정말로 돈을 안 받고 지속적으로 후원을 할 거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 전화를 하기로 했고 결과가 오기로 했는데 어쨌건 그래봐야 한두 명이에요. 12명 중에서 한두 명 정도만 뭐를 하냐면은 후원을 중단할 것이냐의 문제. 그러니까 이분들이 3년간 후원을 한 게 만기가 6월 달인데 대다수가 3년 더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3년 더 하면은 좋은 점이 있는데 2018년 가격으로 그림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2020년 가격이라거나 어쨌건 저는 3분의 1 가격의 그림을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100호짜리 그림 하나를 받으면 돼요.
이번에. 근데 안 받고 3년을 더 하고 2개를 받겠다라는 거죠. 3년을 더 후원하겠다. 매달 10만 원씩. 지금 10분 이상은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다. 연장하겠다, 후원을. 근데 그분들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3년 전에 그 결정을 했고, 그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결정을 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만한 충분한 보상을 해드려야 돼요. 그림으로. 원래 초기 투자가 어려운 법입니다. 초기 투자가 어렵고, 또 그때 2,500만 원을 재료비로 대주신 그 투어컴 박배균 대표님도 올해 전시할 때 그 한 700호 정도의 그림이 이제 박배균 회장님한테 가게 될 것이고, 그게 팔리면 다 그분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 2,500만 원으로 700호를 산 겁니다. 대단한 투자를 한 거죠. 100호짜리면은 뭐 아무튼 2~3배 투자한 겁니다. 한 3배 정도는 더 이익일 거고, 그림은 좋은 게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 계속 또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2~3배 투자가 아니죠. 그분이 이번에 안 팔지도 몰라요. 제가 이번에는 단가를 많이 책정 안 할 거거든요. 호당 10만 원만 할 거거든요. 이번 전시, 10월 전시 때는. 그 이상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격 통제를 하거든요. 제 후원자라 할지라도 회장님이 이 이상은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가격이라는 건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라서, 누군가가 중간에 갑자기 뭐 팔린다고 가격 올리고 이러면 그 화가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호당 15만 원 이상은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제가 후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제 그림을 가져가더라도 그 그림을 판매할 때 최대치를 제가 제한했어요. 호당 15만 원 이상은 절대 안 받는다는 조건으로 저를 후원해 주십시오. 그게 3년 전에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해서 후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한가는 선물해도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근데 상한가는 제가 통제를 합니다. 그 이상 절대 비싸게 받으면 안 된다. 왜냐면은 제가 그림값을 올려야 된다고 판단이 들 때, 그때 제가 올리면 그때 회장님도 나한테 가져간 그림을 그때 가격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뭐 특정 그림은 막 내가 웃돈 줄게 막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으니까 뭐 이제 그게 나중에는 좀 많이 깨지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림값이 상승될 때는요, 이게 뭐 몇 달에 막 2배씩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6개월에 20배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림값이 붐을 타면 1년에 40배가 올라버려요. 그림값이. 그게 기록입니다. 현재 미술계 기록이에요. 1년에 50배까지 올라요. 그림값이. 1월 달에 샀던 게 12월 달에 50배가 돼 있다고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거는 살아서 활동하는 작가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보통 이제 활동하다가 화가가 작고를 하면 한 5배에서 10배는 오르죠. 근데 살아있을 때 더 많이 오릅니다.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 화가가 활동하는 걸 보면, 저거 중국 시장에서 히트 칠 것 같아. 그럼 그 전에 미리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리 오르는 거예요, 가격이. 부동산 투자랑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림 투자가. 그래서. 근데 부동산은 가방에 들고 이사를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림은 어때요? 우리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림부터 옮기잖아요. 박물관. 왜냐면 폭격당할까봐. 지하로 옮기잖아요, 지하로, 그림. 그리고 전쟁 끝났을 때 다시 가지고 오고. 가방에 들고 다니고 있다는 거. 들고 다닐 수 있다. 부동산 투자와 그림 투자의 차이점은. 트럭에 실어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 있다. 근데 가격은 땅값보다 더 높다. 그림값이 땅값보다 훨씬 높다. 그런 아주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보석에도 투자하잖아요. 금에도.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겁고 가격이 오르는 게 한정적이다. 즉 기하급수적으로 오르진 않는다. 뭐 그런 점들. 그러니까 금에 투자할 거냐, 주식에 투자할 거냐, 그림에 투자할 거냐, 부동산에 투자할 거냐 있는데, 역사상 그림에 투자한 사람들이 수익률이 가장 높더라. 이런 조사도 있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